중국에서 최고의 자선가로 불렸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리춘핑. 그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하는 성공한 인생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한 요양원에서 아무도 곁에 없는 상태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때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며 중국 서열 1위 자선가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리춘핑의 인생은 처음부터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성에서 태어나 군 복무를 마친 뒤 베이징의 한 영화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78년 베이징의 한 호텔 카페에서 그는 68세의 할리우드 여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젊고 잘생긴 그를 눈여겨보았고 결국 그를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형식은 입양이었지만 그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는 이것을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훗날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년의 거래. 그 13년은 화려한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신문 한 장을 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의 일상은 자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그녀의 잠을 돕기 위해 마사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 관계 안에서 해야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그는 뺨을 맞고 침을 맞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그는 그 관계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선택에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사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붙잡아두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6살,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의 시간, 그 시간을 68세 한 사람의 그림자로 보내는 대가가 막대한 부라면 여러분은 그 거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리춘핑에게 그 13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맞바꾼 시간이었고 자존과 맞바꾼 시간이었으며 어쩌면은 자기 자신과 맞바꾼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거래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1990년 그녀의 병이 악화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몇 달 뒤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리춘핑은 그녀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 약 26억 위안,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도 얻기 힘든 부였습니다. 1991년 그는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롤스로이스를 여러 대 구입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두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청년이 단숨에
인생을 바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얻은 것은 정말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잃기 시작한 것이었을까요? 인생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리춘핑의 인생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얻었느냐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리춘핑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3년의 젊음을 바꾸고 막대한 부를 얻는 선택,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구조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리춘핑과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파는 대상이 할리우드 배우가 아닐 뿐입니다. 누군가는 회사의 월급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고,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으며, 누군가는 무너진 자존감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지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건 다 나를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리춘핑의 13년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라는 생각 아래 자신의 존엄을 담보로 잡힌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던 시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유롭지 않았던 시간. 그 13년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이 멈춰 있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더 깊게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처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한번 선택한 길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선택에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지. 하지만 바로 그 말이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아두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아까워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을 참아내고 자신의 기준을 계속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멈추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의 시간이 모두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래서 진짜 두려운 것은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무시한 채 계속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은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남습니다. 리 춘핑은 그 13년의 대가로 얻은 막대한 부로 과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돈이라는 더 큰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돈과 성공이라는 것의 진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돈이 생기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존중받으며 마침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숨 가쁜 고통을 투자라 부르고 오늘의 외로움을 과정이라 이해하며 오로지 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리춘핑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그 돈이 과연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 세대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겉으로 보면 그는 분명 인생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상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폭기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웠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외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불안했던 사람이 성공을 지면 그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집니다. 비어있던 삶에 돈이 들어오면 그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함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리춘핑에게 그 막대한 재산은 과연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화려한 또 하나의 감옥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하지만 이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졌을 때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입니다. 리춘핑이 병들고 기억을 잃어갔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지켜주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사람보다 돈이 중심이 되고 관계보다 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곁에는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차갑게 계산하는 시선들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진 한계입니다. 돈으로 모인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떠나지만 관계로 연결된 사람은 상황이 바뀔수록 더 가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들 조건일 뿐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지금은 돈이 먼저다. 하지만 이 말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 문제는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 그 시간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입니다. 리춘핑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 그를 지켜준 것은 그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은 과연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공허를 더 크게 만들 뿐인가? 돈보다 더 중요하지만 돈을 쫓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거래는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이어지는 선택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반대편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자기 자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때로는 가장 조용한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 과정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웃어넘기는 것,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조금씩 나의 기준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익숙함은 성격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조용히 자리 잡게 됩니다. 리춘핑의 삶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난 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17년 그의 생일 사진이 공개됩니다. 화려한 케이크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수많은 것을 가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고 그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리춘핑이 병으로 판단력을 잃어갔을 때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보다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기준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고 정해진 방향에 맞춰 움직이며 조금씩 나를 바꾸어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리춘핑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순간에도 그를 지켜주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그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인생의 끝에서 무엇이 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서늘하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에 우리는 그 끝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언젠가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리춘핑의 마지막은 그 믿음이 항상 맞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머문 마지막 장소는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조용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려지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주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결정에 정말 그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순간 그 사람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판단과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인지 보다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믿고 있던 한 가지를 무너뜨립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모인 사람은 조건이 바뀌면 떠나지만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가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차이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 하지만 관계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춘핑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를 지켜줄 단 한 사람의 진심은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도 나를 대신에 기억해 줄 사람, 내가 무너져도 곁을 지켜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은 정말 나를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은 언젠가 나를 더 취약하게 만들 조건일 뿐인가. 리춘핑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선택들, 13년의 시간, 막대한 재산, 그리고 고독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비슷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성공, 안정된 삶,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리춘핑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잃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조금씩 쌓여 결국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문제는 그 선택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결국 더 멀리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 나중에 다 돌려놓으면 된다. 하지만 인생에는 돌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 번 잃으면 다시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가? 지금의 삶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리춘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되돌릴 수 있고 아직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것, 내 기준을 잃지 않는 것,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인생은 얼마를 가졌느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느냐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을 아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한 번쯤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